엄마, 그 아파트 팔아주세요. 만약 당신의 자식이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첫마디가 이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0살.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유학 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결혼해 정착한 지 15년 만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어머니는 1년에 한두 번 오는 영상통화로만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도 며느리의 얼굴도 화면으로만 봤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아들이 제일 좋아했던 깻잎장아찌를 담그고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공항까지 나가고 싶었지만 아들이 말렸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제가 갈게요. 그렇게 만난 아들. 15년 만에 재회. 하지만 포옹도 그리운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재회의 기쁨은 10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 아파트 팔아주세요. 뭐? 지금 팔면 10억은 받을 수 있대요. 우리 집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어차피 나중엔 제 거잖아요. 어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빚쟁이가 찾아온 거라고. 70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이 원하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이건 효도일까요? 아니면 거래일까요?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 소개에 큰 응원이 됩니다. 이야기는 2025년 봄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 혼자 사시던 어머니에게 어느 날 아들로부터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저희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던 아들이 드디어 한국으로 회사를 옮긴다는 소식이었죠. 어머니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을 볼 수 있겠구나. 그로부터 한 달 뒤 서울로 돌아온 아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 왔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싣는 어머니의 손에는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깻잎장아찌가 든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겁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거 다 챙겼지. 손주들도 보고 얼마나 컸을까. 벌써부터 손주들의 얼굴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는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이 사라지고 점점 높은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시내가가 가까워질수록 어머니의 미소도 깊어졌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 손주들의 환한 웃음, 다 같이 둘러앉아 먹을 따뜻한 저녁 식사. 어머니는 그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끓여줘야지. 손주들한테 용돈도 챙겨줘야지. 어머니의 머릿속은 이미 아들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아들의 새 아파트는 30층이 넘어 보이는 고층 아파트였고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여기서 주무세요. 방이 좀 좁아서요.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손주들은 소파에 앉아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발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다. 거실도 좋지 뭐. 아주 넓고 좋네. 괜찮아. 거실 바닥 위에는 얇은 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이불을 펴면서 손주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현지야. 할머니 왔어. 얼마나 컸어? 할머니가 못 본 사이에. 손주들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방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았고 아들은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무거운 짐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얼굴 보는 게 좋지 뭐. 멀리서 왔는데 이 정도야 뭐. 어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어머니. 왜 이렇게 낯설까? 분명 내 아들의 집인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은 화려했지만 거실 안은 어둡고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전날 가져온 깻잎장아찌를 꺼내고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정성껏 끓였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준호가 이거 좋아했는데 아직도 좋아하려나.
어머니는 냄비를 저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커피만 마셨고 손주들은 시리얼만 먹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입맛에 안 맞나? 혹시 너무 짜게 했나? 그저 그런 생각만 했죠.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이 자리를 뜬 후였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와 아들 둘만 남았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무슨 일 있니? 그 아파트 있잖아요. 엄마가 예전에 살았던 서울 그 아파트 말이에요. 응. 그게 왜? 지금 그 동네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팔면 제일 비쌀 때래요. 나중에 가격 떨어지기 전에 팔아서 우리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그 아파트. 몇 년 전 사별한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장만했던 유일한 노후 자산이었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에 매달 받는 월세 50만 원. 그게 어머니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병원비 내고 시골집 공과금 내고 밥 먹고 살려면 그것도 빠듯했지만 그래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집을 장만하던 나를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 여보, 이제 우리도 집 한 채 생겼어. 우리 집, 우리 거. 남편의 환한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정말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미 한번 손주의 미국 유학비를 위해 전세금 5천만 원을 빼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들은 이렇게 말했죠. 엄마, 이번만.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아니야. 이번만은 안 돼. 그렇게 다짐했던 집이었습니다. 준호야, 그건 내 노후다. 그걸 팔면 나는 어떻게 사냐? 나도 먹고 살아야지. 엄마, 저희도 지금 이자 부담이 너무 심해요. 이 집 대출금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금리가 얼마나 높은지. 한 달에 이자만 200만 원이 넘어요. 그래도 안 된다. 더는 안 돼. 이번엔 정말 안 돼. 알겠어요.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에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역까지 데려다주는 차 안. 아들은 말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제의 대화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빨간불.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파트만 팔면 우리 가족 다 편해질 거예요.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정말 그 집만 팔면 훨씬 편해진다고요, 엄마. 편하다는 게 나 빼고 편하다는 뜻이냐?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고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역에 도착할 때까지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됐다. 나 혼자 들어갈 수 있어. 그냥 여기서 내려줘. 조심히 가세요, 엄마.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중심가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 얼굴마저 낯설구나.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기차는 서울 외곽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화려한 불빛들은 점점 사라지고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방 속에서 깻잎 장아찌 통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은 그 장아찌.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정성껏 담근 그 음식. 어머니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가방 속에 다시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다른 아파트 단지들. 저기서도 누군가는 이렇게 혼자 살고 있겠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현서연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며칠만요. 그래. 데려와라.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손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애들 좀 봐주세요.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잘 다녀와라. 조심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떠났습니다. 집에는 어머니와 손주들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을 위해 정성껏 밥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요. 계란말이, 김치찌개, 그리고 깻잎장아찌까지. 하지만 밥상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거 안 먹어요. 왜? 맛있는데.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거로 준비했는데. 엄마는 할머니 밥 싫대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엄마는 맨날 할머니가 싸준 반찬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몰래 버려요. 수십 년 동안이었습니다. 정성껏 담아서 미국으로 보냈던 반찬들. 깻잎장아찌, 된장, 고추장, 김치.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바빠서 말을 못하는 거겠지. 며느리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이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안 해줘도 되겠네. 어머니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조금 놀란 듯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왜 목소리가 그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안에서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너희 엄마가 싫어하면 먹지 마. 그냥 다 치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도 놀랄 만큼 큰 목소리였습니다. 손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발을 헛디디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손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팔을 짚었습니다. 곧바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파 할머니. 너무 아파. 어머니는 황급히 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녀의 팔이 벌써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해서 손녀를 부축해 일으켰고 급히 근처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타박상이 심했습니다. 의사는 며칠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자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손자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현지가 다쳤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잠깐 정신이 없어서. 내가 실수를. 어머니, 애를 이렇게 다치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믿고 맡긴 건데. 일주일만 봐달라고 했는데 이틀도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화기만 붙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당장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한테 맡길 수가 없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또 하는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어머니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집에서도 내 자리가 없구나. 내 아들의 집도 아니고 내 집에서도.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여행은 취소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손자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보기는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애들 데리고 가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조용한 집. 어머니는 손자가 자던 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불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이불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어머니는 혼자 지냈습니다. 가끔 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갔습니다. 그게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친구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랜 친구와 차 한잔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는 아들의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아들의 집 앞에 섰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야. 서울 왔다가 그냥 얼굴이나 보려고 왔다. 친구 만나고 오는 길인데. 핸드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지금은 좀 곤란해요. 집에 사람도 있고.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어머니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길가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자동차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삐삐삐삐. 새로운 번호를 눌렀습니다. 등록 완료. 어머니는 새 비밀번호를 수첩에 적어 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번호. 어머니만의 번호. 이제는 연락 없이 오는 사람 아무도 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먹고 낮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혼자 TV를 보았습니다. 가끔 친구가 전화를 했고 가끔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도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명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위해 준비하겠어요? 혼자 먹을 음식을 그렇게까지 많이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요즘 이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택배 기사님도 요즘은 문 앞에 그냥 두고 가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주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그땐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현지가 다친 것 때문에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사과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다. 나도 미안했다.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 잊자.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는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이제 다 잘 될 거야.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앉아라.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거라. 오랜만에 왔는데.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이었는지 긴장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들 이야기, 아들의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집을 사려고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 아니면 놓칠 것 같아서요. 그래? 어차피 나중에 제게 주실 거잖아요. 그 아파트. 제가 외아들이니까. 그걸 지금 조금만 미리 주실 순 없을까요? 미리 증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니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차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한테서 돈 받으려고 사과하는 척하러 온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나가거라. 이제 나가. 엄마,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희가 정말 급해서. 나가라고 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가거라. 그냥 가.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어머니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까 마시던 차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차. 어머니는 그 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집어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 정말 혼자구나. 며칠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친구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어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부탁, 손자의 사고, 며느리의 사과, 그리고 또다시 돈을 요구했던 일까지. 친구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봐, 너무 잘해주니까 그런 거야. 한번 거리를 둬. 확실하게. 그래야 정신 차리지. 거리를 둬? 그래. 자식도 배워야 하는 거야. 엄마가 있는 게 당연한 줄 알면 안 돼.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도 감정이 있고, 엄마도 상처받는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계속 다 받아주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친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잘해줬나. 내가 너무 다 받아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확실하게 선을 그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내 인생도 소중하다고. 너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야 한다고. 어머니는 종이를 꺼내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더 이상 반찬을 싸서 보내지 않는다. 둘째, 비밀번호는 계속 바꾼 채로 둔다. 셋째, 연락 없이 오는 방문은 받지 않는다. 넷째, 돈 이야기는 더 이상 듣지 않는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매일 볼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이제 나도 내 인생의 문을 닫을 때가 됐구나.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을 위한 아침을 차렸습니다. 간단하지만 정갈하게. 낮에는 동네 복지관에 나가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나 지금 엄마 집 앞인데 비밀번호가 안 맞네요. 바뀐 거예요? 새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왜 왔니? 네? 뭐라고요? 미리 연락하고 와라. 나도 내 일정이 있다. 나도 내 생활이 있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했냐고? 정말 모르겠니? 생각해봐라.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냥 도움을 청한 것뿐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다냐?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지 다 해줘야 하냐? 가족이라고 해서 상처를 줘도 되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준호야, 나도 사람이다.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상처받는다. 내가 나한테 한 말들, 내가 나한테 한 행동들 다 기억한다. 나는 내 엄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기도 하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 지금은 울면 안 된다. 앞으로 오려면 미리 연락해라. 그리고 돈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라. 그 아파트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 거다. 그게 내 마지막 집이니까. 알겠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을 제대로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또 하는 신호음. 어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순간 그 아파트의 문은 닫혔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드디어 자기 자신에게 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아들 걱정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어디를 산책할까? 오늘은 누굴 만날까? 그런 소소한 생각들이 어머니의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는 서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배워보고 싶었지만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할 수 없었던 것들.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붓을 들고 먹을 갈고 천천히 글씨를 쓰는 시간. 그 시간이 평온했습니다. 어머나, 글씨가 참 좋으시네요. 옆자리에 다른 어르신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서툴러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도 정성이 느껴져요. 마음이 담긴 글씨예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자식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복지관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것, 손주들이 좋아하는 것만 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작은 케이크 한 조각, 좋아하는 과일, 예쁜 꽃 한 다발. 그런 것들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창가에 노은이 햇살을 받아 더 예뻐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꽃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천천히 마시는 커피.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시간. 평화로웠습니다. 저녁에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에게 전화를 했을 시간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괜찮니? 필요한 거 없니? 그런 질문들을 했을 시간. 하지만 이제는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서예 배웠어.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같이 다니면 좋겠네. 그래, 같이 다니자. 다음 주에 같이 가자. 통화를 마치고 어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들은 효자네, 우리 아들은 왜 저렇지 못할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냥 내용을 즐겼습니다. 웃을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슬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에게 전화했을 겁니다. 날씨 춥다고 감기 조심하라고.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어머니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들도 없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미리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고맙다. 앉아라. 아들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항상 거기 계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시잖아요. 엄마도 힘드시고, 엄마도 상처받으시고, 엄마도 당신의 삶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걸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이제 안 할게요. 그 아파트도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건 엄마 거니까. 저는 그냥 엄마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진짜 가족으로.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도 선이 필요해. 너도 나도 서로를 존중하는 선. 그 선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해. 네, 엄마. 알겠어요. 미리 연락하고 와라. 너도 바쁘고 나도 내 일정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만나자. 그게 진짜 가족 아니겠니?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사랑하는 거 알죠? 아들이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그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항상. 아들은 1시간쯤 더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둘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 날씨, 직장, 손주들의 학교 생활. 가벼운 이야기들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어머니는 아들이 가져온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예쁜 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구나. 그 후로 아들과의 관계는 천천히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아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을 했고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렀습니다. 그것도 길게 있지 않았습니다. 1시간, 길어야 2시간.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올 때마다 큰 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차와 과일 정도. 예전처럼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이것저것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과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진짜 대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 손주들도 가끔 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어머니는 손주들에게도 예전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다 들어주고 무조건 다 사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무엇이 재미있었는지, 꿈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 할머니, 저 이번에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정말?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가족 그림이요. 할머니도 그렸어요. 할머니도 그려줬구나. 고맙다, 현지야. 손주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 그게 더 건강한 관계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추석에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같이 명절 보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좋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여기서 보낼 거다. 친구들하고 같이 보내기로 했어.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갈까요? 아니다. 너는 내 가족이랑 보내라. 명절은 각자 편한 대로 보내는 거야. 네, 알겠어요, 엄마. 그래도 명절 전에 한번 들를게요. 그래, 그러렴.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의 어머니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명절에 아들을 안 보다니.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추석날 어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고, 자식들이 멀리 산다고 그래서 혼자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 하지만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끼리 추석상 차리자. 간단하게. 그래, 좋아. 각자 뭐 하나씩 만들어 오자. 어머니는 송편을 빚었습니다. 오랜만에 빚는 송편.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빚었지만 이번에는 친구들을 위해 빚었습니다. 기분이 달랐습니다. 더 가벼웠습니다. 복지관에 모인 5명의 어르신들. 각자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명절도 나쁘지 않네. 그러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 내년에도 이렇게 하자. 그래, 좋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택배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그 메모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처음으로 선을 그은 날부터 1년. 그 1년 동안 어머니는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원래의 자신을 찾은 건지도 모릅니다. 서예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복지관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작품도 몇 점 전시되었습니다. 개인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아들이 전시회를 보러 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 이번에는 며느리의 태도도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재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아니야.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 뭐. 아니에요. 정말 잘하세요.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너도 배워봐. 복지관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어.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가족들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그때 선을 그어주셔서. 응? 만약 엄마가 계속 다 받아주셨으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너도 변했고 나도 변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가족들이 떠나고 어머니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풍경, 앙상한 나무들. 하지만 그 나무들도 봄이 오면 다시 꽃을 피울 겁니다. 다시 푸르러질 겁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힘든 겨울을 지나도 다시 봄은 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삐삐삐삐. 어머니만의 비밀번호. 문이 열리고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집, 어머니의 공간, 어머니의 삶. 어머니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집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심은 꽃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며 정성껏 키운 꽃들이었습니다. 작은 꽃봉오리들이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꽃들처럼 나도 다시 피어나고 있구나. 70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채화였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없이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물감을 풀고 붓을 들고 종이 위에 색을 칠하는 시간. 그 시간이 명상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뭘 그리실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제 집 창가에 핀 꽃을 그려볼까 해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사랑하는 것을 그리면 더 잘 그려져요. 어머니는 종이 위에 천천히 꽃을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겼습니다. 한 획 한 획 그릴 때마다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 가족을 위해 나를 지웠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들 수업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누구도 자식 자랑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가 요즘 뭘 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꿈을 꾸는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60대, 70대의 어르신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그렸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작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지나치기만 했던 서점. 하지만 이제는 들어가서 책을 둘러보았습니다. 여행책, 요리책, 에세이. 하나하나 손에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책 2권을 샀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게라는 제목의 에세이와 60대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자기계발서.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 책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어떤 지혜가 담겨 있을까?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자신을 위한 저녁, 좋아하는 반찬들로.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지는 해지만 오늘의 노을은 특별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마음이 평온해서일 겁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끔 썼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오늘은 수채화 수업을 들었다. 내 집 창가에 꽃을 그렸다. 서툴렀지만 행복했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나눴다. 나도 가고 싶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너무 많다. 살아갈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았다. 그게 감사하다. 일기를 쓰면서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효도해야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이 잘해야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존중할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에도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킬 때 마음이 비로소 편해집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배운 것 같았지만 그래도 배웠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기대되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들의 전화 유무가 어머니의 하루를 좌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어머니가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밝고 따뜻한 달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나 자신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내 집, 내 삶, 내 선택.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 선을 그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